그럼 이번엔 백승호 기자와 함께 현재 구조와 수색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백 기자. 네. 자, 이제 사고 발생 8일째인데 기다리던 생존자 구조 소식은 없고 사망자 확인 소식만 좀 늘고 있네요. 일단 어제 자정 무렵에만 추가로 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. 밤새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20명 정도의 추가 사망자가 확인됐고요. 현재로선 사망자는 141명으로 늘었습니다. 현장은 어느 때보다 숙연한 분위기입니다. 특히 사고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이 사망자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수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습니다. 이 밤새 사고역에는 오징어, 고등어, 체납기 어선과 수백 발의 조명탄을 활용해서 바닷속을 밝힌 가운데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새벽 한때 수색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면서 이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. 이 조류가 예상보다 빨라서 이 수색과 중단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 밀물과 썰물이 바뀌면서 이 조류 속도가 느려지는 정조 시간, 조금 전인 오전 9시 13분, 그리고 오후 3시 반, 저녁 8시 35분인데요. 오전 9시 13분 이 정조 시간대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자, 조금 전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네. 3,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하게 또 밝혔어요. 네. 근데 기대했던 3층 식당에서는 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어제 오후였죠. 오후에 식당 칸 문을 여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 배의 단면들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3층 한가운데 부분 이렇게 식당 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주변에는 매점과 오락실 등 여러 편의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 시간대가 오전 8시 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수 탑승객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생존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. 현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 3층과 4층 두 개 층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객실 부분인데 이 4층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6인실과 8인실 그리고 대형 객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. 이 샤워실과 계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들이 객실로 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. 정원이 484명이었는데 사고 당시 350명 정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. 3층에도 이렇게 객실들이 많습니다. 이 사고대책본부는 3층과 4층 두 개 층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겠다. 그리고 배가 현재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오른쪽 부분, 이쪽 부분 객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색을 마쳤다. 그리고 선수 부분과 선미 부분, 이 뱃머리 부분과 이 꼬리 부분 쪽은 수색을 마친 상황이고, 이 가운데 이 객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례차례 칸을 옮겨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사고 선박에는 모두 5개의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유도선을 따라서 이 잠수부들이 2인 1조로 투입이 됩니다. 현재 이 선체까지 접근하는 데 시간 한 2, 3분대로 앞당겨진 상황인데 이 전체 객실 길이가 한 90m 되기 때문에 5개의 유도선이 한 10m, 20m 간격으로 촘촘히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유도선을 따라서 집중 잠수부들을 투입하겠다. 이게 사고대책본부의 설명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 다관절 해저 로봇 이런 네. 최첨단 장비도 투입하기로 했죠? 발이 6개가 달린 이 바닷개 로봇입니다. 이 구조본부는 이 바닷개, 이 다관절 수색 로봇과 무인 잠수정 등 가능한 한 모든 최첨단 장비들을 투입하겠다. 보시는 화면이 지금 다관절 로봇인데요. 바닷개 모양의 이 관절이 6개가 되어 있고요. 네. 이 무인 잠수정 로봇과 달리 바다 위에 떠서 움직이는 무인 잠수정 로봇과 달리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게 이 장점입니다. 네.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류에 강하다는 게 장점이고요. 하지만 이 강하다고 해도 견딜 수 있는 조류의 세기가 최대 2노트, 이 조류가 잦아드는 정조 시간에만 간간히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또 한계이기도 하고요. 이 바닷개 로봇의 실전 투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네. 이 수색이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 도중 긴급 투입된 상태인데 이 바닷개 로봇은 장착된 수중 음파 탐지기로 선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선체 인양 지점에 대한 근접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이 구조본부는 이 바닷개 로봇과 무인 잠수정 등 가능한 한 모든 최첨단 장비를 동원을 해서 수색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
자, 이제 수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네. 그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그 선원들에 대한 수사. 이제 사법 처리 속도가 나고 있죠, 지금? 네, 어젯밤이었죠. 추가로 승무원 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. 이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 씨 등 승무원 4명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. 이로써 구속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고요. 이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조직적으로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구속된 승무원 7명에 대해서 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. 또 세월호 정기검사와 증축 당시 이 보건성 검사를 맡았던 한국 선급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. 이 보건력 상실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해양 전문가들을 불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 계획입니다. 네. 백 기자, 잘 들었습니다.